감을 때 일단 구부리지를 못하고 또 그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구부리지를 못하는 상태고 이제 원장님한테 검사 받으니까 골반이 털어져가지고 그렇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한 치료받은 지는 제가 몇 개월 됐거든요. 몇 개월 됐는데 지금은 하여튼 뭐 신기할 정도로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 작년부터 수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항상 책상에 많이 오래 앉아있고 또 잠도 책상에서 오래 자고 막 이래버려서 목이 앞으로 막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그 목이 많이 나간다는 거는 못 느꼈는데 등 뒤에가 많이 뭉치고 또 목도 너무 아프고 검사를 해본 결과가 C자 커브 목에다가 등도 굽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치료를 받게 됐는데요. 치료를 하면서 자세도 이렇게 딱 꼿꼿이 피게 되는 습관을 갖게 되고 항상 움직일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게 돼서 지금은 많이 편해지고 컴퓨터 같은 것도 작게 하려고 노력하는 생활 습관을 갖게 됐어요. 일단 지금은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끔 그만큼 호전이 됐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분들 처음 오실 때는 좀 많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많은 환자분들이 좀 심각한 상태에서 오시나 보죠. 어떻습니까? 네, 좀 일찍 오셨으면 저도 참 편할 것 같은데요. 네네. 꼭 좀 많이 진행이 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해보신 다음에 저희 병원을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단한 치료, 간단한 이제 뭐 준하 치료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치료로도 많이 호전이 되시는 환자분들이 이제는 그 시기를 놓쳐서 오시기 때문에 긴 치료 시간과 뭐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치료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체형 교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만큼 여러분 편견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몸이기 때문에. 자, 이번엔 여러분의 편견을 깨는 시간입니다. 알쏭달쏭 OX 클리닉. 알쏭달쏭한 질문을 3가지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시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O를,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를 한번 마음속으로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책가방, 책상, 의자로 척추가 휠 수 있다. 그러니까 책가방, 책상, 의자로 인해서 척추가 휠 수 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학생 때 공부하는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인데 이게 척추를 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O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태에서 다 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근력이 충분하고요. 스트레스 상태를 잘 회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건강하다고 그러면은 잠깐 동안에 이런 나쁜 자세를 취하더라도 몸이 회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상태로 어깨가 많이 굳어 있는 상태나 아니면 피로하거나 근력이 떨어진 상태 같으면은 어떤 자세를 취하더라도 몸이 계속 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체육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면서 척추 측만증과 같은 질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해라. 그래서 진짜 공부하면은 그만큼 아이들의 자세는 계속 틀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체형 불균형이 생긴다. 다이어트 무리하게 하면은 이 또한 체형 불균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O입니다. 예. 다이어트도 잘하게 되면 정말 좋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멋진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 이쁜 몸매를 가지신 분들도 보셨을 건데요. 이처럼 올바른 다이어트,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좋은 약물을 섭취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것들, 수분이라든가 영양소들은 지켜내고 체지방만 밀어내는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몸매도 이뻐지고 체형도 이뻐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하지만
아주 단순한 다이어트죠. 무조건 굶는다든가 운동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나쁜 약물을 통해 가지고 내 몸에 정작 필요한 수분은 빠져나가 버리고 체지방만 남는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근력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근육이 뻣뻣해지기 때문에 체형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체형만 틀어지는 게 아니고 몸에 여러 군데에 통증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이어트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힘이 없을 정도로 뭔가를 이렇게 붙잡아줄 만한 힘이 없을 정도로 그냥 다이어트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운동과 함께 병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른데 배만 볼록하다면 체형에 문제가 있다. 마른데 배만 볼록하다면 체형에 문제가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도 정답은 O입니다. 아, 세 개 다 O군요, 오늘은. 예. 자, 요즘은 외모에 관심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많이들 하시고요. 운동도 많이들 하시는데 유독 뱃살만 안 빠지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실제로 지방은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뱃살은 볼록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체형 검사를 해보니까 요추 전만이라는 병이 나오는 거예요. 요추 전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척추 자체가 이렇게 S자로 이쁘게 있어야 되는데 허리 쪽의 뼈가 배 쪽으로 밀려 나온 증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허리도 좀 아플 수가 있고요. 아니면 등이 좀 굽어 있는 증상 때문에 살은 빠진데도 불구하고 약간 통통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체형 교정 치료를 받으시면은 이쁘게 몸이 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마른데 배만 볼록 나온 사람들. 그렇죠. 예, 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척추가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배가 나온 것처럼 보이고 좀 악순환이 되는데 그걸 끊을 수 있다라는 얘기시죠.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TV닥터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체형 교정을 주제로 해서 한방과 손정호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체형 불균형이 왜 생기는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집에서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손쉽게 병원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선 사진 잠깐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네. 예, 슬라이스 보시면은 지금 두 가지 그림이 보이실 건데요. 하나는 이제 어깨 뒷모습 찍어놓은 사진이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신발 굽이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처럼 체형 불균형을 자가 진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사진을 많이 찍어 보시는 겁니다. 이제 사진을 찍어 보시면은 어깨가 틀어져 있거나 고개가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눈높이가 다르다거나 옆에서 보면은 배가 많이 나온다거나 엉덩이가 틀어져 있다거나 그런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사진마다 계속 보이신다면은 뭐겠습니까? 이미 체형이 틀어진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또 지금 바로 신발굽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은데 신발굽들이 양쪽이 같이 달아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많이 달아 있는다거나 아니면 양쪽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양쪽이 달아 있는 모양이 비슷하더라도 너무나 좀 차이가 많이 다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미 다리의 모양이 변하거나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체형 불균형이 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걸어 다니다 보면은 갑자기 걸음걸이가 삐뚤삐뚤하다는 소리를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치마나 옷이 돌아가는 느낌을 자주 느끼는 분도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도 이미 체형 불균형 상태가 와 있다고 자가 진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체형 교정 저도 사실 구두 오른쪽 굽을 더 빨리 갈거든요. 예, 보면서 저도 좀 틀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체형 교정 치료 기간은 그럼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체형 교정 치료라는 것이 결국은 저희가 수술이라든가 주사요법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근육을 통하거나 뼈를 풀어서 교정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부드럽고 뼈가 유연할수록 치료는 더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드신가? 그것도 아니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체형 교정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다가 말았는데 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체형 불균형이 와 있을 경우에는 성장에 상당히 큰 데미지를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형 불균형이 있는지를 빨리 검사하셔가지고 그걸 풀어주게 되면은 아이들의 성장에 큰 좋은 효과를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체형 교정 치료나 아니면 검사는 일찍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근육도 좀 상태가 좋고 유연할 때 치료를 한다면은 훨씬 더 예후가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진단을 했습니다. 어떤 치료를 하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은 어떤 치료입니까? 예, 턱관절 치료입니다. 이 턱관절 치료 같은 경우에는요, 상부 경추, 즉 일자목이라든가 구분 등이 있거나 아니면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줄 때 반드시 해줘야 되는 치료입니다. 네. 양쪽의 밸런스가 다르게 되면은 저희가 골반을 맞추더라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한방에 대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추나요법 치료입니다. 네. 추나요법이라는 것은 뼈와 근육을 손으로서 풀어서 당겨주는 치료법인데 디스크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몸의 통증들 또는 체형 불균형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예. 환자한테 큰 데미지가 없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받는 분들도 굉장히 편안함을 많이 느끼시는 대표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운동 치료 중에 하나인데 체형 교정이 체형 불균형이 오시는 분들이 다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도 다르기 때문에 운동 치료 또한 다르게 갑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워킹 트랙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척추나 골반에 이상이 생기신 분들을 저희가 체중을 잡아당겨서 그 척추나 골반을 바르게 해서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잡아당기면은 그렇죠. 올라가면서 좀 바르게 된다. 그렇죠. 예. 지금 보시는 거는 스텔렉스 치료법이라고 그러는데 휜다리 교정 치료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골반의 이상 같은 경우에도 휜다리 치료로서 많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골반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요통 환자분들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휜다리 교정 치료에서는 약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저 기계를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휘거나 X다리로 굽어 있는 다리가 이쁘게 바르게 교정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성장기 아이들 성장통에도 사용할 경우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하. 자, 그 외에도 그 원인이 되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친구 치료라든가 아니면 아까 긴장이나 스트레스, 근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약물 치료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체형 교정 치료라는 것은 정형화된 치료법이 있거나 아니면 정형화된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마다 그 원인에 따라서 각기 다른 치료법과 각기 다른 기간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따라 치료법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편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앞서 이제 현상들을 쭉 얘기하면서 일자목이 제일 먼저 나왔단 말이죠. 예, 목 치료부터 좀 받아보겠습니다. 일자목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예, 일자목 치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목이라든가 아니면 긴장이라든가 근력 때문에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선 사진 잠깐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네. 자, 일자목 치료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일자로 된 목이 이렇게 C자 컵으로 만들어주는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일자목 계시는 분들의 특징이 목 뒤가 많이 뻐근하거나 아니면 어깨가 항상 뭉쳐 있다거나 아니면 눈이 피곤하거나 두통의 증상이 많으신데요. 그게 이제 턱관절 질환이 생겨가지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많이 막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풀어주는 치료라든가 아니면 긴장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이 어깨의 긴장을 풀므로써 목을 제자리로 집어넣어 줌으로써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1에서 한 3개월쯤 걸리는데 치료받고 나면은 아주 목도 개운하시고요. 몸도 많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치료로는 예, 골반 틀림 아까 잠깐 나왔었죠. 예, 그 다음 치료로는 골반 틀림이 있는데 예. 사진 잠깐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 그림 하나 보이실 선 하나 보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노란 선 하나 보이실 건데 골반 틀림이라는 거는 지금 빨간 선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네. 이런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은 디스크라든가 각종 요통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 선처럼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골반 틀림은 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자목 증상. 일자목 있으면 목이 앞으로 나가고 등이 굽어지게 되기 때문에 골반은 반대로 뒤로 빠지면서 균형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골반 틀림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자목을 치료해서 골반을 바로 맞추게 되면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족부, 다리가 들은 거죠. 다리 길이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다리의 어떤 형태 때문에 그 서 있는 높이가 다를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다리를 치료해서 골반의 상우 좌우 균형을 맞춰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반은 척 디스크라든가 요통의 무조건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골반 틀어지면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척추 측만증.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이게 척추 측만증만 따로 이렇게 방송을 한 적도 있거든요. 예. 이 쉽지 않은 치료라는 건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알 텐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척추 측만증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네. 예, 아마 암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당뇨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고혈압도 있죠. 자, 이렇게